안녕하세요. CBS 봄 개편을 맞이해서 오늘 처음 여러분 찾아뵙는 공지영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 진행을 맡은 소설가 공지영입니다. 살면서 일도 많이 겪었고요. 책도 남들만큼 좀 읽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 만나왔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세상이 되게 궁금하고 그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요. 저는 사람들도 참 좋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모시고 이야기도 하고 질문도 던지고 이렇게 행복하고 풍성한 시간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작가라는 신분으로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손님은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원입니다. 라디오로 듣는 자서전, 공지영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근태 의원님 씨, 예전에 형이라고도 불렀었는데 뭐라 불러야 돼요? 형이라고 부르면 더 좋겠어요. 너무 이제 서로 나이가 그러게 남사스러운 나이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세월이 함께도 갔지만요. 네. 또 세월을 함께 겪었던 친구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제가 김근태 의원을 처음 만난 게 22년 전 대학 막 졸업하고 자유실천문인협의회라고 지금 민족문학 작가회 전신이었을 때 그때 월급 10만 원 받고 제가 전화 받고 담배 심부름하는 일로 첫 직장이었는데 그때 놀러 오셨던 분 처음 뵀던 것 같아요. 원래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어서 집안도 유복하셨고 또 막내로 태어나셔서 귀여움도 많이 받으셨고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까지 인생에 한 번도 역경이 없었을 것 같아요. 유소년 시절은 그랬고요. 예. 물론 그 다음에는 역경 그 자체의 세월을 보내셨지만 그래서 한 가지 참 의문점이 이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나온 사람들의 보통 일반인들이 가지는 반감이 솔직히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못하는 사람의 슬픔, 가난한 사람의 슬픔,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의 슬픔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경기도 양수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예. 거기 양수리에 지금도 있죠. 그럼요. 예. 거기 초등학교 동창회 하면 1년에 한 번쯤은 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잘 못 갑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동창들이? 어떤 아이였다 그러세요? 우선 패배, 슬픔, 좌절 이런 것도 압니다. 중학교 때 경복중학교 시험을 봤는데 처음에? 미역국 떨어졌어요. 재수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경기고등학교를 갔죠. 거기서 그랬구나. 양수리에서 기차 통학을 했어요. 농구를 잘하는 광신중학교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 봐서 장학생이 돼서 저 아버지 어머니가 꼬셔서 거기 다녀봐라. 고심에 기차 통학하는 재미로 중학교를 잘 다녔고요. 예.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경기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러셨구나. 아픔이 있었구나. 네. 그런 기차 통학 중에 당연히 첫사랑도 한번 경험하셨겠네요? 첫사랑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미묘한 연정 같은 게 있었는데 양평군 양수국민학교 오기 전에 원덕초등학교라고 있었어요. 네. 지금도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김정순이라는 나보다 한 학년 아래였는데 소녀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중학교 진학을 못했어요. 어느 날 기차 통학을 하는데 기차관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반가웠고 옆에 앉혀놓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양수리에서 내려야 됐고 거긴 저 양평까지 가야 돼서 그때 헤어진 데 이후에 못 만났어요. 그때 그 소녀는 그럼 뭘 하고 있던가요? 중간에 전학을 해왔는데 원덕국민학교 다닐 때 좀 신비 속에서 왔어요. 서커스를 하다 왔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요. 너무
그러면은 서커스를 하다 왔으면 그 연상이 팍 돼요. 이렇게 아주 가녀린 몸매에 그 아주 그렇죠. 신비스러워서 사연이 많을 것 같은 그 눈동자를 하고 있고. 내력이 뭐 많은 거 그럴 같고. 것 같아요. 사모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전에 그 김 의원님이 그 감옥에 계시고 수배당하시고 이랬을 때 굉장히 열심히 사회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가끔 미안합니다. 제 인생에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우리 당 내에서 전당대 경선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아주 혁혁한 역할을 했어요. 정말요? 득표 활동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김근태가 당의장이 되면 인재근까지 얻는다. 이런 소리가 좀 들릴 정도로 아주 맹렬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미안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집에서 살림만 하신다면 그분이 워낙 뛰어나신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서 그게 미안하실 것 같은데, 뭐 어차피 본인도 좋아서 하시는 거죠, 사모님도? 그렇긴 하지만은 본인이 주체가 되기보다는 주어진 어떤 여건 속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지만 본인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예. 활동하고 하기보다는 김근태 짝꿍으로서 역할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미안하다고 저 자세를 취해야만 온전할 것 같습니다. 그 김 의원님은 사실 예전에 그 운동권의 수많은 그 남자들이 그 밖에서 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 집안에서 굉장히 그 가부장적이고 약간 폭력적이기까지 했던 성향과는 달리 사실은 그 연배에 비해서 굉장히 민주적이고 그 여성들의 권익을 특히 이제 그 사모님 되시는 분에게 굉장히 존중해 주시는 걸로 사실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그 존경을 하고 있는데 존경하지 말고 사랑해 주시지. 제가 85년 가을쯤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10만 원을 받은 그 자유실천 문인협의회 그 담배 심부름하던 간사를 이제 그만두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이제 출판사에 취직을 해서 교정을 보는 직업을 했어요. 그 월급은 12만 원으로 올랐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출판사가 이제 소위 사회과학 출판사였는데 거기 이제 유인물이 하나가 배달이 됐었어요. 그 유인물에는 그 김근태 의원이 고문 받으면서 그것을 자세히 써내려간 그 유인물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 유인물을 읽으면서 그 봄 햇살이 그 창으로 이렇게 약간 비춰드는데 제가 하염없이 엄청 울었던 그 생각이 언제나 김근태 의원을 보면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뭐 사실 친분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슬픈 이야기라서 제가 좀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저번에 코 수술하실 때 네. 예. 저 사실 그때도 또 울었어요. 기사 보고.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고문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그 넓적한 판 위에 대개는 이렇게 묶어놓고 소위 칠성판이라는 곳에 근데 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김근태 의원이 그때 코 수술하러 들어가시는데 다시 누워야 되고 약간 이렇게 묶여야 되는 것에 엄청난 공포를 표현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 그때 많이 아팠었는데 사실이시죠? 그래서 무사히 수술을 했습니다.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걸 잘 이성적으로 알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야. 느낌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에 이렇게 강건하시고 침착하시고 항상 너무나 이상적인 분의 정신세계에 깊숙이 들어왔던 상흔 같은 것들이 너무나 가슴으로 많이 느껴졌었어요. 지금 우리가 잘 살고 또 민주주의가 이만큼 돼서 많은 분들이 자부심도 느끼고 우리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한류도 만들어내고 다 자랑스럽지만 그 밑바닥에는 우리 공지영 소설가 같은 봉순이 언니 같은 눈물과 고통이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야 예. 우리가 새롭게 또 일어나고 새롭게 다짐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입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요새 너무 많이 잊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가끔 제 자신이 좀 멍해지는 것 같은 생각도 좀 사실 들어요. 얼마 전에 이근한 씨 고문기술자. 그때가 2년 전쯤 됐나요? 그쯤 됩니다. 네. 여주 교도소에서. 네. 솔직히 어떠셨어요? 이근한 씨 만나러 가는 건 전혀 아니었고요.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하던 이상락 의원이라고도 네. 있었고요. 도봉구 구청장 하던 분이 잘못돼서 거기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면회를 못해서 면회를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아마 추석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가려고 막상 내일 가는데 오늘 확인하니까 거기에 이근한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안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다 계획을 함께 면회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족들을 실망시킬 것 같아서 취소를 못하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거기 갔는데 이근한 씨가 있다는 걸 알면서 또 이근한 씨가 간접적으로 신앙 간증을 하면서 김근태 씨한테 미안하다 이런 소리를 했다는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그냥 돌아오면 속 좁은 김근태 손가락질 당할 것 같고 또 정치인으로서도 부담이 될 것 같고 좀 당황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면회 가는 날 아침에 교도소장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가는데 내가 가는 거는 전 구청장하고 전 국회의원 면회하러 가는데 네. 내가 이근한 씨를 면회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근한 씨가 좋다고 그러면 내가 면회하겠다. 네. 그랬더니 그쪽에서 좋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면회한 거죠. 복잡했습니다. 착잡하고. 정말 용서가 돼요?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이분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사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쳐다보면서 이분이 눈물도 안 흘려요. 그러더니 내가 쳐다봤어요. 네. 또 그런 얘기를 하더니 무릎 꿇고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오면은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네.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할 그렇죠. 수가 없었고요. 예. 마음이 그렇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왔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용서하는 마음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렇죠. 예. 의지적으로 그래야 될 것 같고 예. 그런데 자꾸 이분이 이게 진정으로 하는 소린가 아닌가 이걸 판단하고 싶었고요. 그 자리에서는 이 진정이 아닌 것 같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런데 그냥 일어설 수는 없어서 그런 소리를 했는데 제가 언론에 이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 추석 네. 지나고 나서 장영달 의원이라고 같이 네.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이 내가 면회한 그 국회의원과 구청장을 만나러 갔다가 네. 교도소에서 김근태가 전에 와서 자기들도 만나고 이근한도 만났다. 네. 이걸 알게 돼서 네. 장영달 의원이 언론 기자들한테 알렸어요. 나는 사실 알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이 기자들이 나한테 확인하지 않고 장영달 의원한테 듣고 용서했다라고 기사화가 됐는데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사실과도 좀 달랐고 괴로웠어요. 이게 김근태가 마케팅하는 거냐 이렇게 보일 것도 같고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어느 목사님과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조금 상당히 마음에 걸려서 내 용서가 잘 안 된다. 네. 진실인지 아닌지가 잘 믿겨지지가 않고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인다. 네. 그리고 난 용서한다는 마음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 동료 목사님이 몇십 년 전인데 개척교회를 하는데 계약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급하다고 돈 돌려주면 곧 갚겠다고. 네. 그리고 돈을 빌려갔는데 지금까지 평생 갚지 않는데 네. 그게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근한 씨가 용서해달라고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사죄하겠다고 그러는 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할 권한이 없는 거구나.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신의 영역이구나. 그러네요. 나는 의구심이 계속 들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진짜. 이근한 씨는 결심해서 그런 거니까 그건 그것대로 그곳에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해방이 됐습니다. 아까 그 이근한 씨 이야기를 꺼낼 때부터 그 김 의원의 얼굴이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다른 얼굴로 바뀌기 시작하셨는데 제가 소설가니까 할 수 없이 약간의 묘사를 해보면 눈매가
깊이 깊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푸르고 강물처럼 이렇게 슬퍼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얼굴은 저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하시는 순간은 저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어느 때보다 진짜 굉장히 진실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근한 씨가 진심으로 사과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본인의 영역이 아니었다는 것까지 이르시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저도 굉장히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듯한데 어떻게 힘드시지 않으시죠? 제가 이런 질문해서 많이 힘드셨어요? 조금 얘기가 길어집니다. 어떻게 그게 안 길겠어요. 정말 어떻게 용서할 수 있으며 어떻게 안 길어질 수가 있겠으며 또 용서하고자 또 안 하실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용서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짊어지고 함께 가는 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네. 20세기 초에 태어나서 일본 제국주의 아래 사시고 해방되고 분단되고 6.25 사변 네. 이 시대를 살아온 한국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가슴속에 이런 아픔과 한이 모든 가족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아픔들이. 저희는 그 연장선상에서 고통을 당했다는 것 같고요. 근데요, 우리 김 의원님의 되게 자제분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요즘 저희 애들도 그렇고 요 밑에 세대들은 그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그렇습니다. 학생운동 하나 좀 살피고 좀 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러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예. 또 있고 예. 잡혀가서 어느 날 밤중에 아버지나 유치장에 있어요. 예. 그러면 도대체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그러나 믿습니다. 근래에 한국의 영화가 발전하고 네.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또 예. 세계의 주목을 받는 밑바탕에는 우리 현대사의 아픔과 복잡함과 슬픔, 고통 이런 게 강력한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아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경제개발이 막 시작될 때 혜택을 받는 계층으로 이렇게 자라나서 어렸을 때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맨날 옛날에는 이거 못 먹었고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좀 싫었거든요.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듣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그 희생이 나의 어떤 이 행복의 밑바탕이 됐다는 걸 모르는 건 전혀 아닌데 듣기는 싫었거든요, 되게. 나도 그랬고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사를 엄숙하게 역사라고 그러지 말고 네. 우리 앞선 세대들이 살아온 얘기들 예. 그 과정에서 느꼈던 성공과 실패의 과정 예.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배우는 것,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정체성의 뿌리 같은 것도 되는 거니까요. 네. 예, 지금 김근태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잠시 후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공지영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 내 인생의 차트. 내 인생의 차트. 자, 이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사람도 좀 말해주셔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요. 가장 잊을 수 없는 밤이 언제였나요? 약간 이상하다. 또 이제 네. 역사적인 거 얘기하실 거죠. 그날 선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밤을 새웠다 이런 거 말고. 곤란한데. 이 연상되는 게 있는데 두 가지 얘기할까요? 네. 아무래도 예. 한 두세 가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 두 가지만. 선언문 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짝꿍하고 역시 첫날 밤이 설렜던 기억이에요. 그 누군데요? 지금 함께 사는 짝꿍이. 예. 그러고 1997년 12월 DJ 대통령 후보로 예. 정권 교체 될 때 이게 사실인가?
MBC가 여론조사로 맞아요. 예고하고 예. 그때 주유소처럼 막 숫자 올라갈 때. 네. 예. 저도 나름대로 민주화 운동을 한 이유는 뭐냐면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실제로 됐다고 그러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큰 과정 없이 이렇게 방송에서 선언하면 되는 건지 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울어야 될 텐데 울지 않고 목이 말라가는 것 같았어요. 실감이 좀 안 나고 한 2, 30분 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 계셨어요? 발표장에 있었죠. 아, 당. 그때 현수정치 시작한 지 한 1년 반 된 다음인데 뭘 해야 될지 잘 느낌이 잘 안 왔어요. 그 또요. 또 다른 밤은? 제일 어려웠던 거는 역시 고문 받는 밤이었어요. 그때 왜 그 고문 전날은 일부러 밥을 안 주고 굶기면서 공포를 예. 저녁 밥을 예. 안 주죠. 아, 참. 그래서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녁밤을 안 주지만 옆방에서 네. 고문받는 비명소리가 들려오면 네. 오늘 밤은 무사히 남길지 모른다. 누군가가 저렇게 당하니까 연민이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밤은 지나갈 수 있구나. 계산을 했던 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겠네요. 예. 네. 그 비명소리가 그치면 불안해지고요. 근데 난 좀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제 소위 운동 비슷한 거 하면서 잡혀갈 수 있는 그 위험성을 굉장히 많았고 또 이렇게 실제로 친구들이 엄청 잡혀가서 고문당했는데 전 그때 속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나는 그냥 고문한다고 말만 하면 다 불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못 견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매하고 그거를 어떻게 버티려고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거지만 솔직히 그랬거든요. 난 무서워서 다 그냥 얘기해 버릴 것 같았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버티게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버틴 거 아니고요. 네. 당시에 민주화 운동할 때 비밀은 두 가지였습니다. 네. 하나는 언제 어디서 데모한다. 데모를 시작한다. 그게 비밀이었고요. 데모 시작하고 나면 담당 정보수사기관한테 얼른 가르쳐줘서 네. 물 먹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누구하고 함께한다.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을 누가 돈을 도와준다. 누가 우리를 숨겨준다. 네. 함께 협력하지만 아직 정보수사기관한테 드러나지 않은 사람. 그렇죠.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예. 그걸 다 그러네. 풀어버리면 그러네. 내가 당하는 대신 남이 당하는 거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도와달라고 그럴 때는 당신은 안전할 것이다.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예. 느낌이 무언에 교환되는 건데 그렇죠. 그걸 저버리고 배반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것도 그러네. 그래서 외국 유학 가고 일찍 세상을 떠난 친구들 이렇게 불렀다가 그래 외국 유학에서 못 돌아왔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네. 그랬다가 조사해보고 나니까 외국 유학 가고 이민 가고 조금 죽고 죽었어. 악질이라고 그래서 더 매맞고 했어요. 그랬죠. 그러나 제일 집중 추궁할 때 고비를 넘기면 그다음엔 추궁의 강도가 좀 낮아집니다. 예. 그 다음 질문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계속 고문 얘기만 너무 지금 막 마음이 아프단 말이야. 예, 가장 좋아하는 음악 뭐세요? 노래 뭐 그때 예전에도 저기 김근태 의원은 술자리에서 약간 너무 바른 생활 사나이 같은 노래만 부르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게 좀 우리 세대가 포크송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 트윈폴리오라든지 양희은이라든지 예. 김민기 이렇게 그래갖고 좋아했고요. 또 아침 이슬 좋아하시고 그런다고 말씀하시려고 하죠. 아니 그렇지 않고요. 비틀즈의 옐로우 서브마린이든지 예, 또 예스터데이 예. 그 저기 뭐야 좋아하는 날씨는 어떤 날씨 좋아하세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날씨가 풀려가지고 약간 덥고 덥기 직전쯤 늦봄. 그러죠. 예. 포켓에 손 넣고 멋진 폼을 지으면서 저 천천히 걸어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그 늦봄에 포켓에 손을 찌르고 혼자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누구랑? 저 빼고요. 뭐 강변이라도 이렇게 걷고 싶으세요? 그렇습니다. 예. 네, 걸어다니고 좀 네. 그러고 싶습니다. 그 가장 잊을 수 없는 봄날 좋은 얘기로요. 봄날 있어요? 역시 저
연애한 얘기가 제일 좋죠. 인재근이가 제 짝꿍인데요. 광나루에서 소주를 마시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정치인 되시고 나서 연애한 얘기, 사모님 얘기 외에는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신변 안전을 그러니까. 해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죠. 재미없어서 안 물어보려요. 저기 사람들 웃겨야 될 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분위기는 막 너무 무겁고. 근데 웃겨야 될 때 웃기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냥 무거워도 전혀 모르고 계속 그냥 가시는 편이세요? 주변 분위기에 신경 쓰죠. 예. 그런데 유머를 준비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는 잘 못하는 편이고요. 예. 가끔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뭐 많이 뵙진 않았는데 김근태 의원 이렇게 뵈면 본인이 참 웃기시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시는 것 같고, 근데 이게 그 재밌는 얘기 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아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내용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네. 그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저기 인생에서 돈이 제일 많았던 때가 요즘이세요? 아마 실제로 지금 제가 살면서 제일 부자인데요. 예. 85년도 8월 말에 남영동에 잡혀 들어갔는데 네. 그때 제가 50만 원을 갖고 있었어요. 많이 갖고 계셨네요. 그러니까 예. 지금 계산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뭐 100만 원은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이 돈이 어디서 생겼느냐. 추궁당할 줄 알았는데 고문 받고 나서 밥을 못 먹었어요. 네. 속이 뒤집혀져서. 네. 그래서 우유에 빵을 말아서 마셨는데 네. 그 돈으로 빵과 우유를 사달라고 그래서 빵을 우유에 녹여서 먹는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넘기는데 큰 도움이 된 아주 부자였던 기억. 네. 젊은 날에 부자였던 기억. 그래요. 근데 아까 제가 좀 잠깐 방송 전에 잠깐 뵈니까 담배 끊으신 것 같아요. 끊었어요. 그 피부는 여전히 그때도 좋으시고 지금도 좋으신데. 아니 근데 왜 끊으셨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되시려고 끊으신 거 아니죠? 제가 그런 농담을 했어요. 네. 2년 반 보건복지부 장관하기 2년 반 전에 끊었는데 네. 정치권에 와서 제가 저 자신에게 특히 경계했던 게 느물느물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좀 가끔은 강파르고 깐깐하고 네. 다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되는 거는 좀 곤란한 거 아니냐.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런데 뭔가 탁 끊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술은 잘 못하지만 술 먹는 분위기는 좋아하는데 예. 담배는 보니까 실제로 좀 나쁜 것 같아요. 네. 건강에도 나쁘고. 예. 그래서 이거 하나 좀 끊어보자. 결심하고 단번에 끊어서 성공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남들은 맨날 실패하는데 자기는 이건 이렇게 해서 나쁘구나 혼자 생각해가지고 끊자 하니까 바로 끊었다는. 근데 대통령 되고 싶으시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래 사람들한테 잘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이런 정치 컨설턴트의 책이 사람들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니 진짜 그런 제목의 것이 있어요? 있습니다. 승자 예찬론이 한국 사회를 팽배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기면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된다. 그렇죠. 예. 난 그건 반대합니다.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길 수 있다. 뭐 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본인이 꼭 맨날 옳은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은 안 하죠.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싶으시다. 그런 거죠. 예. 혹시 이 정치 하시기 전에 다른 삶을 한번 모색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취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이에요? 73년도에 제가 대통령 선거만 있으면은 감옥 가고 지명수배 받고요. 모두 합쳐서 7년 정도 수배 받으셨죠? 네, 7년 반. 예. 71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예, 있었잖아요. 그때 김대중, 박정희. 예. 그러죠. 예. 또 지명수배를 받아서 제 친구들은 감옥에 갔고 조영래 변호사를 비롯해서 감옥으로 네, 갔고 네. 저는 피신을 했어요. 네. 그 70년대 공소회 그랬는데 네. 유신이 72년도에 그렇죠. 선포됐거든요. 네. 자수하기 싫어가지고 네. 자수하는 거는 투항하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해서 자수를 안 하고 취직을 했어요. 어디로? 일신산업이라는데 지금은 동부제강이 돼 있고 오류동에 있는 건데 그때 선방공 하셨던가?
그때는 아니었고요. 70년대 다시 지명수배를 받았을 때 열 관리 보일러를 돌리는 맞아요. 네. 예, 기억이 나네요. 네. 예. 아니 근데 그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일환이지 뭐 다른 삶은 아니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저 봉급생 대학 졸업자로서 취직을 했고요. 봉급자로서. 네. 예.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공대도 안 나오셔갖고 어떻게 그게 무슨 수출부서에 있었죠. 수출부서에 있어가지고 그 경영자들이 저를 꼬셔서 예. 미국 저 수출 담당 직원으로 보내줄 테니까 계속 직장 다녀달라 꼬셨는데 예. 연행당에서 조사를 받고 해방이 돼서 그다음에 다시 버리고 나와서 참 우리 민정을 김근태 의원한테 정치 아닌 이야기를 듣기가 너무나 힘이 든 것 같아요. 자격증 10개 넘으시죠?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소용도 없어서 지금. 근데 소용없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어떤가요? 그러죠. 살아온 궤적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긴 한데 예. 가벼운 농담거리 비슷하게 됐죠. 그러나 제 사실 농담만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예. 네. 몸부림친 흔적들이었죠. 예. 이 다음에 한 70 넘어서 요즘은 수명이 기니까 이제 네. 80 정도 돼야 이제 정말 은퇴하시잖아요. 그러죠. 그때 어떤 도시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혹시 기회가 온다면요. 예. 제 초등학교 졸업한 양수리. 양평 네. 거기 가서 대안학교 특강하는 어쩌면 이렇게 끝까지 일을 하고 싶으세요? 이런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계속 일과 선생님 가르치시고 아우. 가르치기보다 이제 네. 그때는 소년 초등학생하고 놀아야 되겠죠. 네. 축구 잘 하신다는데 잘하는 게 아니라 재밌게 하려고. 거의 정치계 박지성 이렇게 그렇진 않고요. 네. 제일 잘하는 거는 우리 또래는 장영달 의원이 아주 스타 플레이어고요. 17대 국회의원들하고는 많이 못 해봤는데 네. 17대 국회의원에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정봉주 의원. 축구단이가 국회 축구단이에요? 아니요. 나는 동네 축구하고요. 보건복지부에 가서 보건복지부 직원들도 축구를 잘해서 네. 거기 끼어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김근태 의원님이 보건복지부 장관 되실 때 왜 하필 보건복지부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건강 그 자체이신 것 같아요. 담배도 탁 축구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도 양수리 공기 좋은 데 가서 가르치시고 그런데 양평은 겨울은 추워요. 거기 굉장히 추워요. 예. 그렇지만 팔당댐이 아름답잖아요. 그러죠. 팔당댐이 생기기 전에는 훨씬 더 남한강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루스 베네딕토인가 그분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 쓴 게 그 얘기 책 보니까 거기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나오던데. 남한강은 역시 신경림 선생의 네. 남한강 시가 생각이 나고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살았던 분원, 광주가 바로 거기도 아름다워요. 거기 지금 가면 붕어찜도 엄청 맛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붕어찜 먹으러 가는 게 재미죠. 그렇죠. 저는 아까 80 다 되셔갖고 양수리 이야기가 딱 나오시길래 거기서 낚시해서 붕어 잡아서 붕어찜이나 끓여서 친구들이랑 먹는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고 굉장히 입맛 따시면서 기다렸는데. 저 남한강 얼마나 아름다운지 홍보 한번 해주실래요? 팔당댐이 생기기 전에는요. 네. 양수리 내에 두머리라는 데가 있어요. 두머리. 북한강과 남한강 두 물이 만나는 머리다 그래서 두물머리라고 그러는데 예. 물자를 빼버리고 두머리라고 그럽니다. 거기는 초등학생들도 바짓가랑이를 걷고 여우를 건너면은 정약용 선생이 살던 분원으로 놀러 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백사장이 거기군요. 있었고요. 예, 백사장 지금도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지금, 며칠 전에도 갔었거든요. 지금 백사장은 백사장이 아니고요. 어항이라는 거에 깻목을 된장 발라서 네. 놓으면 거기 피레미, 모래무지, 빠가사리는 잘 안 들어가지만 그런 게 어항에 들어가서 은빛 비늘로 반짝반짝하는. 거기에 깻잎이랑 이렇게 넣고 매운탕 끓이면 엄청 맛있겠다. 그건 좋은데 우리 때는 예. 수영 팬티가 없어가지고 예. 낡은 사리마다 입고 들어갔다가 예. 사리마다가 흘러내려가지고 예. 고추가 드러나는 망신도 당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좋네요. 어항에다가 된장 바른 깻묵 넣어서 피레미 반짝반짝하는 모래무지 이런 거 해갖고 나중에 이제 매운탕까지 끓여 먹어도 좋은데
아유, 저기 김근혜 의원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오늘 저 첫 방송이었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너무 또 수다도 좀 많이 뜬 것 같고 또 먼 후배이지만 후배를 위해서 이렇게 첫 방송에 특별히 나와주신 우리 김근태 의원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저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그 다양하고 진솔한 이야기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쾌했습니다. 예. 아참, 저기요. 제가 오늘 첫 방송이라 이런데 아까 말씀하신 옐로우 서브마린이라는 곡 네. 선물 드릴게요. 부탁합니다. 네. 네. So we sailed on to the sun till we found the sea of green. In the town where I was born lived a man who sailed to sea, and he told us of his life in the land of submarines. So we sailed